세미나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주제는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 세미나라고 제가 이름 붙였고, 이름이 다소 길긴 한데 요즘 저희 머니 콘텐츠에서 시도를 해보고 또 그 시도의 결과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세미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머니 콘텐츠 강의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강의라든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로 나름 상승을 이루셨던 분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게 더 이상 안 통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은 경쟁사가 이미 나를 그 정도의 논리력으로 따라왔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능가할 것인가는 저희는 사실 거의 한 2년 전부터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어설프냐마 저 조월 대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10년간 100개 정도의 쇼핑몰을 리뉴얼하고요.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리뉴얼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독특한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상품이 있으면 상품 이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패키지도 디자인해서 결과까지 다 상품 기획, 사이트 기획,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콘텐츠 촬영, 그거에 따른 웹시나리오 제작, 그거에 따른 사이트 디자인까지 하고, 그걸 코딩하고, 그리고 결과까지 다 올인원으로 하는 회사고요. 지금까지 쇼핑몰 리뉴얼했었던 업체들의 매출액들을 이제 컨트롤 했었을 때 지금 매출액이 6,448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진행해볼게요.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 등장과 파괴력,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제가 이제 네이버 강의 때 노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상세 페이지 제대로 만들고 싶고 스토어 제대로 하고 있으면 두 가지만 기억해라. 첫 번째는 타겟, 두 번째는 경쟁 상대. 이게 뭐냐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생전 처음 내 스토어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상세 페이지를 방문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타겟, 이거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컨텐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가 물건 팔게요라고 하는 순간, 예를 들어 저기 베이준 대표님 오셨는데 내가 섬유함수를 팔아, 전 국민한테 팔 거야. 그럼 마케팅 메시지가 뭐가 나올까요? 누구나 좋아하는 안전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배송 잘해드려요, 이 정도? 아니면 향이 좋아요, 라벤더예요, 끝. 그러니까 전 국민을 타겟으로 하는 순간 상품도 되게 밋밋해지고, 그 다음에 가격도 높게 받기가 힘들죠. 마케팅 메시지는 더더욱 더 날카롭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이마트라든가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렇게 팔아요. 농심 이런 애들 팔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접근해서 실패하는 분들이 9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타겟이 일단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타겟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쏟아낼 때 이제 잘 팔리는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상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그 온라인 시장, 예를 들어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장은 쉽겠네요. 이 시장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이 시장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이 되느냐? 경쟁 상대의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즉 경쟁 상대가 타겟팅이 좀 덜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타겟팅을 한 콘텐츠를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사례가 전형적인 사례인데, 네이버 강의 때 제일 먼저 들으셨던 게 이 사례일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면 그 MG7170이라는 제품이 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워낙 많이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이런 잉크젯 제품이 있다. 저희가 이제 캐논 작업을 할 때 특징이 있었어요. 캐논에서 저희 부를 때는 항상 자기네가 못 팔거나 안 팔린 제품에 대해서 저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대 같은 느낌으로. 그때 이제 MG7170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되게 애매한 제품이었어요. 가격은 30만원인데 속도는 빠르지 않고, 그리고 30만원인데 레이저도 아니고 잉크젯 제품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화질이 뛰어나지도 않고 중간에 껴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남성 팬들에게 철저한 버림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스펙 위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싼 거 사거나 50만원 이상의 완전 하이엔드급의 최고의 제품을 사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태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그냥 제품을 열심히 설명하는, 뭐 몇 초에 몇 장 나오네, 뭐 다양한 클라우드 기능이 있네, 뭐 자동 양면 출력 기능이 있네, 뭐 이런 기능만 그냥 나열하는 롯데 계열사인 대홍기획에서 만든 웹페이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일단 타겟하고 경쟁 상대, 즉 우리는 타겟이 남자를 위주로 팔아서는 이 제품이 실패했으니까 타겟을 완전 바꿔버리죠. 타겟을 누구 바꾸려면 기존의 프린터 업체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아이 엄마를 타겟으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고 그 결과 나왔던 상태 페이지가 여기 위에 있는 마미포토라는 상태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엄마가 있을 만한 공감대 있는 환경들, 그 다음에 엄마가 좋아할 만한 멘트들로 꽉꽉 채웠던 거죠. 기존 상태 페이지와는 다르게 그냥 마미포토라고 이름해놓고 애기 그림이 있고 아이 엄마 프린터 생생하게 출력해보세요. 그 다음에 엄마가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이런 건 또 어때요? 그리고 뭐 내 아이의 가장 예쁜 순간 오래오래, 뭐 스튜디오에 쓰인 포토 프린터 사진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애기 사진들을 정말 많이 배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이포토 같은 경우는 2017년 이 상대 페이지 2014년도에 나왔는데 역성장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프린터로 올라서게 되었어요. 가격을 깎지도 않고 해외 직구하는 프린터로 됐고, 지금도 캐논 비즈니스 솔루션의 가장 대표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타겟을 벗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인 전국민 타겟이었던 게 아니라 내 제품을,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타겟, 혹은 굉장히 몰랐으나 수요층이 있었던 타겟으로 컨텐츠를 집중한 순간 가격을 깎지 않고도 훨씬 더 강력한 마케팅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태 페이지 얘기를 할 때는 상태 페이지는 이제 타겟과 경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냥 안전에 집착을 했고 안전에 대한 내용만 계속 나열을 했었어요. 나중에 한번 상태 페이지 들어가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타겟과 경쟁 상대는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엄청나게 강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부터? 코로나 기점으로 상세 페이지들이, 요즘 상세 페이지 보시면 놀라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이겨? 같은 애들이 넘쳐나요. 물론 정말 좋은 사업가들은 그래도 헐빈한 곳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거길 로크해서 거기만의 시장을 잡는 걸 이제 사업 전략으로 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곳이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토댕님 같은 경우, 토댕님이 처음에 상태 페이지 만들어서 사업을 했을 때는 그냥 나만큼 구구절절하고 나만큼 현실성 있고 이런 상태가 없었죠. 그냥 농협이나 이런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박스 사진이나 한두 개 올려놓고 뭐 가격 싼 걸로 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여기 클릭해도 농부가 이거 들고 있고 저길 클릭해도 농부가 이거 들고 있고, 어떤 데는 뭐 우리 집을 다 공개합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맛있게 썰었는데 얼마나 예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타겟과 경쟁 상대를 대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이트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조선비책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업체는 치명한 돌풍을 만든 업체인데, 여기 상세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신 적 있어. 왜? 내 분야가 아니지만 야, 이거 한번 봐봐, 얘네들 이렇게까지 한다 라는 애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이 요 정도는 기본으로 장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이 상태 페이지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한 3배 정도 더 길거든요.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종근당이라든가 다른 애들보다 얘네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아요. 그리고 사진은
죄다 고급스러워. 패키지도 고급스럽고. 자, 얘네가 이런 것만 하냐? 그게 아니죠. 거기 자사 콘텐츠로 꽉꽉 찬 자사 사이트도 운영을 따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콘텐츠를 계속 올리는데 뭐 인터뷰, 리얼 인터뷰, 제작자 이야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CF 얘기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오프라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장을 하나도 운영 안 하고 있어. 근데 온라인에 뭘 하고 있죠? 완전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몇십억, 몇백억을 버니까. 자, 이런 애가 만약 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망가실 것 같은데, 지금? 접어야죠. 그쵸? 이게, 이런 애들이 점점 우리의 경쟁사들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경쟁사들이 너무 급이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우리가 정석껏 참외를 만들어요. 왜 이렇게 웃고 계신가요? 참외를 만들어요. 아니면은 뭐 배송을 잘해드려요. 정도로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반대로 우리가 그걸 구축한다면. 내가 생각을 해서 뭐 저런 정도의 급이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으로 내 영역을, 내 참여를 구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장을 쓸어담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떤 마인드로 컨텐츠를 늘려가고 공략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최고의 선두주자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저희가 이것들을 보고, 물론 얘네들은 거의 완전판이긴 한데,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시장 곳곳에 많이 있어요. 터줏대감들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 터줏대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들이 있었고, 그걸 해결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루이보스티 검색어 시장이거든요. 루이보스티 혹시 아시나요? 루이보스티. 이게 생각보다 그 키워드가 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세냐면 티백 검색하시면 루이보스 전체 검색어보다 적게 나옵니다. 티백 전체 시장차가. 무슨 얘기냐? 루이보스티가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루이보스티가 생각보다 그 다려먹는 시장이 거의 왕자 수준이에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커요. 시장이 크고 또 임산부가 먹고, 임산부가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적어도 7, 8개월 동안 재구매를 계속 해줄 수 있는 강력한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장이 얘기만 들어도 지금 달콤하죠. 달콤하니까 이 시장에 들어가면 엄청난 경쟁업체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업체 제가 내용들 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마메메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상단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이름이 마메메스잖아요. 임산부 타겟을 제대로 노리는 거예요. 임산부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임신할 때 공간을 극도로 만들어내지. 브랜드 이름이 마메메스니까. 또 어떤 애가 있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밑에 라파티라는 애가 한 명 있을 건데 라파티라는 애는 시장에서 접근하는 애 중에 제일 까다로운 친구들 뭐냐면 루이보스티를 쪼개서 임산부용, 다이어트용 이렇게 해가지고 맛과 향과 상품 기획을 아예 변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패키지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서 다른 애들은 한 개 패키지로 팔 때 한 6개 패키지로 파는 거예요. 상품도 다 조절해서. 그럼 물류가 6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퉁퉁 이별티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냥 이름 자체에서 아예 그냥 다이어트 느낌, 물씬 주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올드티하우스에 오더를 받았거든요. 좀 막막해지지 않으세요? 약간 아까 자연우리를 봤어. 후기도 27,000개가 이미 쌓여있어. 나는 0개부터 시작해야 돼. 가격을 더 싸게 할 수가 없어. 경쟁업체는 라인업이 많아. 심지어 일단 자연우리와의 싸움을 피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는 뭐냐면 일단 타겟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타겟을 지정은 어떻게 해? 그냥 루이보스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타겟이 아니에요.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전략을 쓰시려면
타겟을 더 정밀하게 지정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취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타겟을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타겟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루이보티 일반 거 아니라 살이 찌고 싶지 않으면서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임산부를 타겟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루이보티 그냥 길 가다가 배유준 대표님이 저기 루이보티 주세요 이런 건 내 타겟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루이보티 먹을까? 내 타겟 아니야. 우리 타겟은 임산부 중에서도 메이저 브랜드를 선호하고 그러면서 살이 찌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우리 타겟인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를 뽑아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타겟층을 취향까지 반영한 타겟층을 고르는 것부터가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올드티하우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막연하게 예쁜 디피컷을 찍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카페에서 직접 엄마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따라주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사진도 가져오고 아이랑 같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깨끗함도 증명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디피컷들 보면은 이런 굿즈 같은 거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약간 고급스러움을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그냥 나 잘났어요, 나 직수입했어요, 나 살 빼줘요 이런 애들이 있었지만 고급스러움을 내는 애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굿즈, 이런 잔들,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임산부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가장 포인트가 여기인데 5kg 마이너스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냥 살 빼준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살 빼준다고 얘기하면은 잡혀 들어갑니다. 이런 데서는. 근데 마이너스 5kg 라이프라고 해놓은 다음에 시니어 모델이 나오거든요. 시니어 모델이 패션 화보를 찍어버려요. 아마도 경쟁업체는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 왜 저런 사람이 나와?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화보예요. 마이너스 5kg, 왜 시니어 모델을 했을까요? 마이너스 5kg라고 한 다음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성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시니어 모델이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먹는 티야. 무슨 느낌이 딱 드나요? 효과 있겠네가 나오죠. 시니어 모델이 먹는 티야. 예를 들어가지고 저 여기 모델이 막 19살 어린애 고3이 나와가지고 좋아요, 살 뺀데 좋아요 이러고 있어. 그거랑 이런 사람이 나와서 먹는 거랑 브랜드의 깊이가 제품의 묵직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살이 찌고 싶지 않으면서 여기는 뭐 계속 컨텐츠가 이어집니다. 컨텐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올드티하우스 1662는 컨텐츠가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데 살이 찌고 싶지 않으면서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임산부라면 아주 딱 마음에 들 만한 상세를 만든 거죠. 만드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기 지금 뭐 색깔이 약간 변색됐지만 보라색이 자연우리고요, 녹색이 올드티하우스입니다. 올드티하우스가 건수 자체로는 자연우리에 조금 밀리는데 브랜드 검색어로는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환율이 14.7%, 유입단 결제율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더 모든 게 다 물리한 상황이었는데 14.7%의 결제율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사람들로 하여금 얘네 특히 타겟 고객들은 무조건 찍혀서 산다는 거죠. 이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짓을 누가 잘하냐, 이 짓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런 짓이라고 표현할 때 이런 작업들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TWG 아시죠?
얘네가 2008년에 새로 생긴 브랜드라는 사실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원래 없었던 브랜드예요. 2008년에 모로코 출신, 모로코다, 싱가포르 쪽이었던 사업가가 그냥 어떤 도시 이름 따가지고 어떤 티하우스 해가지고 TWG라는 걸 만들고 붐업을 시킨 거예요. 올드 티하우스랑 비슷한 수법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바사커피라고 만들었더라고요. 바사커피라고 그것도 2019년에 만들고 뭐라고 그냥 모로코에 있는 신스 1800모로 나와 모로코에 있는 커피하우스 해가지고 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됩니다. 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뭘 얘기하냐,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이야기를 소비하고 그들이 주는 분위기를 좋아하면서 더 비싼 돈을 내는 거예요. 저 깡통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물어보니까 TWG나 바사커피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서 온 거냐, 모로코에 뭐 어디서 그 장인이 역사를 이어,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차 하우스와 패키지가 비슷하다예요. 재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역사를 끌어오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끌어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 소비자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우리 참여를 보면서도 요 정도 스토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요 정도의 느낌을 기대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든 구현해봤더니, 그러니까 올리트랑 구현해봤더니 실제로 급이 그러니까 제품 경쟁력과는 다른 경쟁의 급이 그러니까 다른 수준의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요거 통하네 싶었어요. 통하네 싶어서 이제 그걸 극도로 이제 활용한 여기가 이제 독도꽁꽁 브랜드입니다. 자, 이 독도꽁꽁 올세척 제빙기는 그 제빙기 시장이 있어요. 제빙기 시장에 보시면 여기 PC 31,900회가 조회가 되고 모바일이 107,000회가 조회됩니다. 생각보다 세죠. 생각보다 셉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요. 시장이 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의 강자는 SK매직과 쿠쿠, 그 다음에 한일전기, 이런 애들이 메인, 아니면은 아주 저렴한 그 기존 브랜드의 절반값인 스위스 밀리터리, 뭐 이런 애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어설프게 시장에 진입한 애들은 다 박살났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기능 우월주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들이 내가 봐도 내 제빙 기능이 뛰어나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빠르게 얼음 얼려주고, 아니면 내가 필터링이 더 잘 되고, 아니면 난 국산이고, 이렇게 접근했던 애들은 하나같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왜 박살이 났냐? 아까 얘기했던 SK매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게 쿠쿠를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 브랜드 인지도를 넘어서기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박살되고, 왜냐? 가격이 또 거의 30만원이 넘는 30만원 근처의 제품이라서 나름 또 고가녀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 고가녀를 어떻게 깰까를 고민했던 거죠, 저희가. 대표님이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분 차를 타면 실제로 제로엘 제품의 매니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매니아는 뭐냐면 그분은 그 제로엘 제빙기 막 하면 스펙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스펙이 아닌데 써본 사람은 알아요. 이걸 세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세척이 세상에서 편해. 어떤 정도냐면 제로엘 대표님이 그 제빙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긁어낼 수 있을까 금형을 10번을 봐줬대요. 닦아내는 그 느낌을. 그래서 그 물때가 안 머물 수 있도록 세척을 몇 번씩,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공간을 세척 못하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세척하고 싶어서 문을 한 개 더 만들었어. 그리고 그 세척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의 기능성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세척이 좀 편해. 38만 내실 건가요? SK매직 28만 원이거든. 대교 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하냐면, 자, 그래, 일반적인 사람은 대교 거 사겠지. 다만 타겟을 지정하겠다. 깔끔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로 지정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냥 제빙기를 기능을 어필하거나 제빙기가 세척이 잘 된다는 거 어필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살 사람은 깔끔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를 지정하고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일단 이름을 스테닉과 차별하고 브랜드 능가하기 위해서 독도꽁꽁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후킹 포인트를 만들어버리고, 자, 그리고 독도꽁꽁이라는 이름을 줬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독도 토너가 엄청 히트를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독도 토너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이름을 독도라고 했고, 꽁꽁이란 단어는 제빙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업체가 좀 투명한 얼음을 좀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독도꽁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어요. 독도 로케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모델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울릉도죠. 울릉도 가가지고 그냥 얼음을 보여주고 얼음과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자연 환경들을 보여줍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물 쏟아지는 데서 만들고 그냥 파도 치는 데서 얼음이 얼려져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냥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뭐 전기가 꼽혀져 있지 않는 제빙기에서 얼음을 꺼내고 정말 이 파도를 치는 바위에 이유 없이 막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찍어요. 컨텐츠를 찍는데 그냥 제빙기 써서 좋아요, 우리한테 딱 어울려요가 아니에요. 이 독도꽁꽁 제빙기의 컨텐츠의 특징은 나오는 사람들이 특징이 다 뭐냐면 깨끗함이 필요할 것 같은 공간, 그리고 좀 보시면은 이런 정리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제빙기를 이용하는 시간보다. 제빙기, 뭐 내가 제빙기 컨텐츠 만들면 기능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나올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세척하거나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의 얘기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대부분 인터뷰 중간에 있는 모든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어깨 1위에요. 딱 한 달 만에. 아, 되네. 괜찮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왜 괜찮을까?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를 만드는 순간 얘기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영역의 얘기인 것 같고 타겟이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앞으로 성공 방정식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걸로 갈 거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경쟁에서 똑같은 애들이 내 거 그대로 뺏기잖아요. 내 상세 페이지 그대로 뺏겨서 왔을 때 다른 급의 경쟁이 되는 거다. 예를 들어 독도꽁꽁 같은 경우는 경쟁업체가 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경쟁이 시작됐어요. 올드티하우스도 마찬가지. 루이보티도 어떻게 경쟁할 거야? 내가 싸게 수입도 하고 대규모 브랜드를 운영한다고 백날 얘기하고 상품을 쪼개도 대응이 안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메인 주제겠죠. 이제부터